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정확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충성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드디어 중동에서 잠시 휴전을 했다고 전해드렸었죠? 헤즈볼라는 많은 피해를 입고도 승리하였다고 정신승리하였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자세히 보시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이후 발표한 첫 성명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11월 27일 AFP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휴전안이 공식 발효된 지 17시간 뒤 성명을 통해 전능하신 신의 승리는 의로운 대의를 따르는 동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우리 군대는 이스라엘의 야만과 공격에 맞설 준비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며 향후 이스라엘이 공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우리 전사들은 국경 너머 적의 움직임과 철수를 주시할 것이며 소는 레바논 주권 수호를 위해 방아쇠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안은 이날 오전 4시에 발표됐습니다. 이 휴전안은 60일간의 과도기를 거쳐 장기적인 휴전을 목표로 하며 이 기간 동안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30km 떨어진 리타니강 이북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스라엘군도 점진적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협정 위반 시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그동안 휴전 조건으로 요구했던 가자지구 전쟁 중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약 3개월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으로 수뇌부가 제거되는 등 조직이 크게 약화되어 헤즈볼라가 상당 부분 양보하며 합의에 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명에 대해 승전이라고 해도 실질적 피해가 막심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챙긴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만일 패전국이라고 발표했다면 60일 뒤에 병사들의 사기가 꺾여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현황입니다.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현황 등을 공유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계획을 공식화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일입니다. 11월 27일 우메로우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날 오전 입국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들과 만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튿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이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와 논의할 준비를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동향과 우리나라의 지원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해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도 우크라이나 특사 방안이 의미 있는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CMP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이르면 27일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나 대공 미사일 등 필요한 무기 리스트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한국의 방산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 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성공적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 15개국 이상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독일에서 넘겨준 극비 기술이 KF-21 전투기에 장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과 독일 사이에 특정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 언론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2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기록했으며 2023년 방산 수출국 수는 12개국으로 증가하며 K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방산의 성공은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생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외국산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온 여러 부당한 상황들은 무기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의존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화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에 다수 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생산 라인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생산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양산 가격을 대당 약 900억 원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가동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첨단 시스템을 통해 생산 라인을 확장하여 1000대 이상의 추가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0년경이 되면 한국 공군이 보유 중인 KF-16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40년간 운용된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KF-21 전투기 배치 시점과 맞물려 노후화된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교체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03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슷한 성능과 가격 대비 효율성을 갖춘 전투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활발히 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 전투기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F-35 전투기는 계속해서 성능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된 F-35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은 여전히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영 유지 비용과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군에게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KF-21 전투기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는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전투기의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전투기 사례를 보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여러 미국산 무기들은 초기에는 가격이 낮아지는 듯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공군은 보잉으로부터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제안을 받았으며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이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F-15K 전투기 한 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의 구매 비용보다 높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F-35 전투기의 지속적인 결함과 급격히 증가하는 운영 유지비가 드러나면서 캐나다처럼 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자신 있게 수출했던 T-50과 FA-50 전투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를 타겟으로 삼아 생산량, 가격, 운영 유지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 사항에 완벽히 부합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500대 이상의 판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수출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독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전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 없이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이점은 한국산 무기 구매를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매력 요소로 작용합니다. 계속되는 인근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폴란드를 비롯한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연맹 국가들은 공중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KF-21 전투기와 같은 전투기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FA-50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한 것은 물론 올해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어떠한 스텔스 수준이 구현될지 그리고 미사일 무장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를 세심히 살피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무장체계 중심으로 개발된 전투기로 초기 계획은 기존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무장을 장착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단계적 발전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기 체계의 국산화가 목표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스텔스 또는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올해 초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이 상부 복합 연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은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분리 영상은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내부 무장창과 매립식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무장 체계가 더욱 완성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며 국내 생산 부품과 기술력이 5세대급 이상으로 발전하는 조짐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의 태도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동률이 매우 중요한데 국산화된 장비가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가 용이해져 전투기 가동률에서 대한민국이 우월한 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의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방비 증가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전투기 미그 29를 지원했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무기고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무기고를 신속히 보충할 수 있는 빠른 도입이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와 다른 방산 무기들을 구매한 바 있으며 이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무기와 비교해 매우 빠르게 보급되는 한국산 무기에 놀라며 높은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해 유럽, 아시아,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 공군에서도 대한민국 방산 무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차 강국 독일까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프로젝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스페인도 합류하여 진행 중인데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 라팔 전투기 해외 수주 증가로 인해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소홀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독일은 항공기술 부족으로 인해 프랑스로부터 배제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독자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플랜 B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프랑스 우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며 일종의 갑질을 시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팔 전투기 수출을 통해 항공기 실력을 이미 입증한 프랑스와 달리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부족한 독일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 다소가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FCAS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에 맞서 대체 옵션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자마자 F-35 전투기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산 전투기의 결함 문제가 도입국들 사이에서 핫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이은 F-35 전투기의 결함 소식에 해당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잃은 독일은 결국 F-35 도입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은 새로운 전투기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미국산 F-35 전투기를 구매하더라도 인도 시점이 2030년으로 예상되는 반면 KF-21 1차 물량 완성 시점이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독일 입장에서는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의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이 와중에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면서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해당 전투기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 수출국 대부분이 생산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조차 전투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정시 납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생산 시스템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를 포함해 한국형 수송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은 디지털 방식으로 3차원 공간에서 설정된 좌표를 따라 정밀하게 위치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수작업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 기간이 2.5배 이상 단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다양한 비행 환경과 공기역 학적 요인에 반응해야 하므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조립 오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올라선 것은 KF-21 전투기의 탁월한 생산성과 기술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 시험 과정을 공개하며 가상 전투기 비행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메인 컨트롤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구현했습니다. 조종석 앞에 펼쳐진 화면에는 한반도의 실제 지형과 동아시아 공격권이 정밀하게 스캔된 모습이 담겨 있어 한국의 축적된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무기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공군도 전투기에 장착할 순항 미사일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탑재용 철룡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룡 미사일이 수출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세계 5번째 공대지 순항 미사일 수출국의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중국이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FC-31 전투기는 처음부터 중국 정부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FC-31은 비판을 받았던 기종으로 원래 중국 민간 기업이 추진한 프로젝트였기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J-20 전투기와는 출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개발 당시 시장 반응은 냉담했으며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전투기 기체를 공개하고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가 뒤늦게 개입하며 FC-31 프로젝트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늦어진 기술 및 자금 지원 덕에 FC-31 전투기는 10년간의 개발 끝에 2021년에야 시제기를 선보였으나 설계의 한계로 인해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FC-31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수한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완벽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은 KF-21 전투기를 비하하며 자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려 했으나 세계 각국은 오히려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우수성에 열광했습니다. 중국의 폄하 시도가 오히려 KF-21 전투기의 기술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 의존해왔으며 미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면서 원하는 대로 개조하지 못하거나 정비 요청 시 미국의 느린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한국의 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를 완성했으며 다음 과제로 부품 국산화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며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는 처음에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회의적으로 지켜봤지만 한국 연구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해왔습니다. 이제는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개발까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빠른 개발 속도 그리고 불타는 의지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